안녕하세요. 뼈선생 채널의 정형외과 전문의 신백입니다. 뼈의 건강을 다루는 정형외과 의사로서 저희가 가장 많이 진단하고 치료하는 질환 중 하나가 골다공증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뼈가 약해져서 골절의 위험성이 커지는 질환인 골다공증. 이 골다공증을 치료할 때 환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해 주시는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칼슘입니다. 칼슘이 뼈에 좋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을 때 칼슘 굉장히 중요하다. 다들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칼슘이 도대체 하루에 얼만큼 필요한지, 뭘 어떻게 먹어야 칼슘을 충분히 복용할 수 있는 건지, 칼슘 영양제가 과연 필요한 건지, 이를 정확하게 알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 검색을 해보시면 더 아리송해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좀 검색해 보시면 나름 구독자분들이 굉장히 많은 채널을 운영하신 분들조차도 어느 분은 칼슘 꼭 필요하다 이야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칼슘 일반 식사 하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된다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의료인이지만 칼슘 영양제 절대 먹지 않는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만큼 의견이 다양하다는 거죠. 자, 따라서 적어도 골다공증을 앓고 계신 분이라면 과연 칼슘 정말 필요한 것인가? 필요하다면 하루 얼만큼 필요한 것이고 어떻게 섭취해야 되는가? 칼슘 영양제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지금부터 확실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결론부터 박아놓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을 앓고 계시다면 일정량의 칼슘은 꼭 필요합니다. 따라서 1번, 우유와 유제품을 잘 소화하시는 분이라면 하루 우유 3잔, 떠먹는 요거트 하나, 그 다음엔 일반적인 식사하시면서 음식을 골고루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2번, 우유와 유제품을 드시면 속이 안 좋으셔서 불편하신 분들 많으시죠? 그런 분들은 그냥 마음 편히 칼슘 영양제 챙겨 드시면 되겠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병원에서 반드시 골다공증 약물 치료를 하시면서 동시에 칼슘 복용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골다공증 약물 치료는 안 하시고 칼슘만 복용을 충분히 하신다면 이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제 세부사항이 궁금하시면 지금부터의 내용 잘 들으시면 됩니다. 칼슘과 비타민 D는 뼈를 형성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다면 칼슘, 비타민 D 굉장히 중요한 영양분이 되는데요. 오늘은 그중 칼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확실히 해야 될 것은 칼슘 섭취가 과연 골다공증 치료에 도움이 되는가 입니다. 사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정형외과 의사지 칼슘에 있어서 어떤 권위자이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세계 최고 의학 논문지 2곳의 가장 최근 연구 결과들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객관적으로 여러분들께 가장 올바른 정보를 드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입니다. 미국에서 발간되는 논문지이고요. 1812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고의 자리를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최고 권위의 의학 논문지입니다. 쉽게 표현한다면 의학 논문계의 마이클 조던, 의학 논문계의 펠레, 굳이 명품으로 따지자면 의학 논문계의 샤넬 정도 되겠네요. 그만큼 압도적으로 권위 있는 논문지입니다.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 지금부터는 줄여서 NEJM이라고 칭할게요. 이 NEJM에서 2016년도에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칼슘과 비타민 D의 섭취가 골다공증성 골절의 예방에 효과가 있는가에 대하여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칼슘이나 비타민 D의 섭취가 부족한 골다공증 환자라면 칼슘, 비타민 D의 충분한 섭취가 골절 예방에 적긴 하지만 도움을 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란셋이라고 하는 의학 논문지예요. 영국에서 발간되는 논문지고요. 1823년부터 지금까지 세계 최고 의학 논문지 중 하나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표현한다면 의학 논문계의 마라도나,
의학 논문계의 선동열, 또 굳이 명품으로 따져야 된다면 의학 논문계의 에르메스 정도로 감을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란셋에서 2019년도에 발표된 논문이 있는데요. 이 연구에서도 역시 칼슘이나 비타민 D의 섭취가 부족한 골다공증 환자라면 칼슘, 비타민 D의 충분한 섭취가 골절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단, 이미 권장량의 칼슘, 비타민 D를 섭취하고 있는 골다공증 환자라면 추가적인 섭취는 의미가 없다고 합니다. 칼슘을 권장량 이상으로 과하게 섭취할 경우 소변이 나가는 길에서 돌이 생기는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고 명확치는 않지만 심혈관계에 안 좋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고도 언급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점, 권장량의 칼슘을 드시는 것도 의외로 쉽지 않고 권장량 이상의 칼슘을 섭취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이건 뒤에 나올 내용을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어요. 결국 이 두 개의 권위 있는 학술지의 결과를 종합해 보자면 적어도 칼슘 섭취가 부족한 골다공증 환자에 있어서는 권장량의 칼슘을 섭취하는 건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칼슘의 하루 섭취 권장량이겠죠? 자료마다 굉장히 그 권장량의 범주가 좀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 권장량 역시 방금 언급드린 논문지 두 곳에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NEJM 연구에서는 하루 칼슘 섭취 권장량을 1000에서 1500mg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란셋에서 발표된 자료에서는 하루 칼슘 섭취 권장량은 800에서 1200mg이었습니다. 이 두 세계 최고 논문지의 칼슘 권장량이 겹치는 구간이 대략 1000에서 1200mg이네요. 따라서 대략 1000mg 정도가 하루 칼슘 섭취 권장량이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하루 권장량을 알았으니 뭘 먹어야 그만큼의 칼슘을 섭취할 수 있을지 알아봐야겠죠? 먼저 칼슘이 풍부한 음식과 그렇지 않은 음식을 살펴보고 칼슘 섭취를 위한 하루 레시피를 한번 짜볼게요. 물론 제 마음대로 짠 겁니다. 자, 여기 칼슘이 비교적 풍부한 음식들을 표로 좀 보여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나오는 게 우유, 떠먹는 요거트, 치즈 같은 유제품이네요. 유제품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요. 칼슘 함유량이 높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몸에서 이 칼슘이 흡수가 잘 된다는 점이에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내 몸에서 칼슘을 흡수하지 못하고 다 내 몸 밖으로 배출해내면 의미가 없겠죠. 유제품은 이 칼슘을 실제 흡수하는 효율이 아주 우수합니다. 또한 유제품은 칼슘뿐만 아니고 근육의 생성에 관여하는 단백질도 풍부하죠. 이것 역시 유제품의 큰 장점입니다. 자, 표에 또 다른 음식을 볼까요? 채소류가 있네요. 고추잎, 깻잎 등이 칼슘이 풍부합니다. 해산물 역시 많이 보여요. 칼슘의 왕이라고 다들 알고 계시는 멸치부터 병어포, 동태 등 다양하고요. 두부도 칼슘이 풍부하네요. 그렇다면 칼슘이 별로 없는 음식은 뭘까요? 육류, 과일, 흰색 채소, 쌀밥, 국수, 떡, 빵 등이라고 하네요. 주로 우리가 주식으로 가장 많이 먹는 음식들은 의외로도 칼슘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료들을 토대로 실제 1000mg의 칼슘을 섭취하는 레시피를 한번 짜볼까요? 제가 제 맘대로 짜본 권장 레시피 이겁니다. 우유 3컵, 떠먹는 요거트, 그리고 일반적인 식사. 이것만으로 하루 권장 칼슘 섭취 충분합니다. 일단 가장 좋은 거는 유제품을 많이 드시는 거예요. 유제품 일단 먹기가 간편합니다. 하루에 우유 3잔 그리고 떠먹는 요거트 하나, 비교적 먹기 간편하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드셔도 벌써 750mg의 칼슘을 섭취한 게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더해서 그냥 일반적인 식사하시면서 흔히들 드시는 반찬들, 멸치, 두부, 깻잎, 병어포, 동태, 미역 등을 그냥 골고루 드시면 결국 1000mg의 칼슘 섭취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당수의 분들은 이렇게 드시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 인구의 상당수가 유당불내증, 즉 우유와 유제품을 내 몸에서 잘 흡수하지 못하는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당불내증 굉장히 흔한데요. 많게는 75%, 즉 4명 중 3명이 유당불내증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이 유당불내증이 심하면
우유만 먹어도 속이 막 부글부글 거리고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게 돼서 굉장히 불편하죠. 따라서 유당불내증이 심하면 당연히 우유와 유제품 드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 어떻게 칼슘을 섭취해야 될까요? 자, 먼저 유제품을 제외한 음식만으로 칼슘을 섭취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깻잎만으로 1000mg의 칼슘을 섭취하려면 하루에 깻잎 200장을 드셔야 되고요. 두부를 하루에 한 모, 작은 한 컵이 아닙니다. 한 모를 하루에 통째로 드신다 해도 겨우 700mg의 칼슘을 섭취한 게 됩니다. 칼슘의 왕, 멸치 좋다고 하잖아요. 따라서 멸치로 하루 1000mg의 칼슘을 채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 큰 수저에 잔멸치를 가득 담아서 20숟가락씩 드시면 됩니다. 뱅어포 100g을 먹으면 하루 1000mg의 칼슘 섭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쁜 마음에 뱅어포 100g이 과연 얼마만큼의 양인가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인터넷에서 파는 대용량 뱅어포 한 묶음이 딱 100g입니다. 이 한 묶음 하루에 하나씩 드시면 1000mg 칼슘 섭취할 수 있다는 거죠. 미꾸라지 100g이 약 700mg의 칼슘이 있대요. 그러면 추어탕 좋아하니까 추어탕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찾아봤습니다. 추어탕 한 그릇에 한 70g의 미꾸라지가 들어간다고 하네요. 즉 매일 추어탕 2그릇씩 뚝딱 드신다면 하루 1000mg의 칼슘 섭취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런 음식들은 유제품에 비해서 내 몸에서 칼슘을 흡수하는 비율이 떨어집니다. 즉 내 몸에서 흡수가 좀 덜 된다는 거죠. 따라서 유제품을 제외한 음식만으로 하루 1000mg의 칼슘을 채우기란 사실상 쉽지 않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제품을 못 드신다면 차라리 칼슘 영양제를 첨가해서 드시는 게 훨씬 간편한 방법입니다. 시중에 파는 칼슘 영양제는 보통 750mg에서 1500mg의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요. 칼슘 영양제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 칼슘 쉽게 드실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자면 유당불내증으로 인해서 유제품을 드시기 어렵다면 깊게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칼슘 영양제를 보충해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칼슘 영양제를 찾고 계신다면 탄산 칼슘이 들어간 칼슘 영양제보다는 구연산 칼슘이 들어간 칼슘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구연산 칼슘이 흡수율이 좀 더 좋기 때문이에요. 자, 지금까지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계신 분들에게 과연 칼슘 도움이 되는가? 과연 섭취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뼈선생 채널의 정형외과 전문의 신병기였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